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제 박성재 장관의 재판을 좀 이게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어제 또 정청래가 엄청나게 자살골을 자책골을 냈습니다. 참 이게 정청래가 우리한테는 천군만마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에게 보물 같은 존재야. 하는 것마다 헛발질 자살골 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8번 탄핵해서 8대0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박성재 장관은 9대0은 확실하고요. 어제 정청래가 뭐라 했냐면, 아니, 비상계엄을 목숨 바쳐서 막아야 되는데, 목숨 바쳐서 못 막으니까 이게 잘못이다. 야, 참, 이놈이 논술하고 뭐 영어 가르쳤다는데, 정청래한테 배운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학원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계엄 막는데, 그거 못 막은 게 탄핵 사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이잖아요. 개변 중에 개변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박성재 장관 탄핵은요,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어제 멍청내가 끝에 뭐랬어요? 박성재 장관 사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재판장님들 윤석열 대통령 사건 빨리 선고해달라고, 이 무슨 이게 정신병자도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박성재 장관 사건에 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빨리 해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문영배도 한심하다는 듯이 오죽하면 좌파 재판관들에게 응답도 안 하고 그냥 먼 산 보고 있잖아. 아예 말도 안 섞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색이 법사위원장이면 한마디 한마디 재판관들이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씹어버리잖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우리한테는 아주 고마운 천군만마 같은 자살골만 계속 해주니까 이런 자가 정청래다. 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근데 이번 동영상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박성재 장관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온 탄핵권 남용으로 인한 게 각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제가 기대감입니다. 기각은 100%고요. 8대0 기각은. 박성재 장관의 판결에게 8대0으로 기각이 된다. 이거는 100%고요. 그런데 잘하면 탄핵권 남용으로 인한 각하가 놓을 수 있겠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 이야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는 거는 주로 이제 형법의 내란죄를 빼버리가 동일성이 없어졌다. 또는 이제 국회가 2번 의결해가 일사부재에 반한다.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각하 사유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각하가 되는 거고요. 박성재 장관은 제가 긴밀하게 다 변호인 통해 통화도 하고요. 박성재 장관 변호인 자료도 받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탄핵권 남용으로 인한 각하가 최초라면 놓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국회가 탄핵 중독증이 그대로 노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다 해가지고 그때 안동환 검사 탄핵 기억나시죠? 공소권 남용. 원래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공소권 남용이 탄핵권 남용이에요. 근데 검사도 왜 그때 간첩 사건 있잖아. 유우성. 간첩 사건 이게 보복으로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이다. 이래가 처음 한번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때문에 검사 탄핵까지 했잖아. 물론 기각됐지만.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해방 이후에.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권 남용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게 박성재 장관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창수 검사장하고 검사 3명 있잖아요. 이창수 검사장하고 검사 3명도 처음에 탄핵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권 남용이다. 그런데 헌재가 8대0으로 기각하면서도 탄핵권 남용을 안 받아줬거든요. 기각만 시키지 탄핵권 남용은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기각을 시켰잖아. 8대0으로. 그때 헌재가 뭐랬어요? 뭐 탄핵권을 국회 고유 권한이고 또 이게 목적이 일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좀 있고 이래서 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검사 판결문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창수 검사장에 관한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저는요, 박성재 장관은 아무리 봐도 탄핵권 남용이에요. 근거를 한번 대보면 박성재 장관은
일단은 이게 그 조사 절차가 이틀밖에 발의하고 이게 이틀 만에 그냥 통과식인데 의결서 자체가 오타투성이고요. 문장이 안 맞고요. 아무런 근거 없는 게 조사 절차가 전혀 없지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의 공범이라는 게 이게 황당하잖아요. 내란의 공범이라는 거는 일단 이게 내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뺐잖아. 대통령하고 한덕수는 내란죄 뺐다니까. 형법상 내란죄.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형법에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데 계엄을 막았는데 또 안 막은들 이게 무슨 죄가 되나요? 뭐 정청래는 목숨 걸고 안 막으면 이게 죄가 되나요? 목숨 걸어야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아예 내란죄가 남아있는데 내란이라는 건 터무니없고 거기 최소한의 기초조사에서도 경찰에서 오히려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하든 안 하든 가만히 있든 절대 내란이 그게 안 되는데 이틀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사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리고 이게 그 박성재 장관은 전혀 그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이런 게 탄핵의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그 탄핵이 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 검찰 인사도 못하고 우리 정치 보복을 위해서 100%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단 묶어놓자. 직무정지. 검사 인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100% 정치 목적이에요. 보복. 왜 그러냐면 이거는 헌법을 수호하거나 전혀 공익 목적이 없거든요. 목적이 정당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차도 개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특활비 자료 안 주고는 게 관행인데 그거는 뭐 사유가 아예 안 돼요. 특활비 자료는 다 비공개 특활비고 다 옛날부터 한동훈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가려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황당한 게 저는 이걸 보거든요. 어제 그대로 남겨놨던데 그 째려본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각하입니다. 째려봤다고 이제 다 빼면 째려본 거 하나 남잖아요. 이재명이 째려봤다고 도전이 컸다고 그게 탄핵 사유인데 이게 각하 안 되면 뭐가 각하되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이 저는 대통령보다 조금 이게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보다. 왜? 너무나 할 게 없으니. 잘하면 이게 그 최초로 우리 그 정영식, 조한창, 김영두, 김복형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각하식이 됩니다. 4명이 각하면 이게 각하입니다. 4명이 각하면 이게 각하예요. 저는 그래 보면 4대4 이게 뭐 기각이 4명이고 각하가 4명이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8대0으로 될 텐데 8대0으로 이게 될 텐데 저는 이게 이제 견해가 좀 대립해요. 소속 요건부터 이게 과반이 돼야 되니까 5명이 각하라야지 각하다. 4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각하를 시킬 소속 요건 판단을 못하니까 본안을 가야 돼서 기각이 있으면 기각 주문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각 4명에 각하 4명이면 기각 주문이 넣어야 된다. 이런 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8명 중에서 각하가 4명이면 아예 오히려 본안 판단하려면 과반이 본안 가야 되니까 따라서 그냥 4명만 각하해도 각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5명이 각하라 해야지 각하고 4명까지는 기각이다. 뭐 이런 견해 대립이 약간 있긴 한데요. 뭐 확실한 거는 아무리 좌파라도 이건 각하식이 아주 쪽팔리잖아요. 판결문에 쓰는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최초로 탄핵권 남용이 나오면 공소권 남용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만약에 박성재 장관은 탄핵권 남용으로 각하가 되면요. 엄청난 파문이 불 겁니다. 이게 각하 안 되면 뭐가 각하 되겠어요? 왜? 내란, 형법에 내란을 안 따지는데 그게 공범으로 갖다 붙여놨으니 최소한의 기초조사도 없이 이틀 만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오타투성이 그걸로 의결한 거거든요. 그걸 의결했다고. 이 사건의 주심은 문영배입니다. 문영배가 이 사건의 주심입니다. 문영배, 이거라도 각하해라. 이거는 판결문에 판단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째려본 걸 안 된다고 쓰는 게 부끄럽잖아. 그래, 각하시켜버려라. 탄핵권 남용이. 이건 명백하거든요. 어떠한 공익 목적이 없이, 헌법수 목적이 없이, 오로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그냥 직무정지 시키려고 탄핵인 게 분명합니다. 째려본 거 기분 나빠 탄핵한 거. 기분 나빠 탄핵한 거는 각하입니다, 각하.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판결을 상당히 봐야 되겠다. 최초로 각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멍청내가 대통령을 선고해라. 이거 얼마나 조바심나면 박성재 사건에서 왜 대통령 이야기 하느냐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변론한 것 중에 목숨 걸고 안 막은 게 탄핵 사유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저 비웃겠습니까? 저 무식한 놈. 그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가 입을 열 때마다 자살골만 엮고 있다. 자살골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최초로 탄핵권 남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니까 우리 관심 있게 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기각은 100% 확실하고 8대0 기각은 따라서 이제 복귀하면요. 검찰을 전면 인사 개편해야 된다. 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당을 쓰는 심정으로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요.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핵심은 최초로 탄핵권 남용 이론이 한번 적용돼서 각하가 되는 최초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절차나 목적, 사유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정청래가 계속 변론할 때마다 자살골을 넣고 있다. 이런 무능한 놈. 우리한테는 도움되지만 국가적으로 진짜 백해무익한 놈이다. 정청래는 국가적으로 개망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민주당 정청래에 급했으면 대통령 사건을 어제 박성재 변호하면서 대통령 걸 선고해야 될라. 거기 헌재 재판관들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린 거죠. 대통령 탄핵은 다음 주로 계속 딜레이 되면요. 오히려 박성재 장관 사건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면요.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범죄자들, 오동훈부터 얼마나 많아요. 우종수나 범죄자들이 이런 자들부터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